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보만 스님이신데요. 예전에 법륜 스님 증문즉설에 매료되어 시간만 나면 스님의 생활 법문을 듣곤 하였는데, 요즘에는 보만 스님의 법문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법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현재 생활 속에 다양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들을수록 공감이 커지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혹은 무언가 마음이 허전할 때 보만 스님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하루가 행복할 것이고 내 마음이 하는 다양한 짓거리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알아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윤수연입니다. 꽃길.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꽃길은 또 무슨 꽃길.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꽃길은 또 무슨 꽃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무더위가 심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후끈한 열기에 또 눅눅한 습기에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할지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 눅눅해진 마음을 저와 함께 아름다운 시를 읽고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 함께 해보시지요.
잠시 더위는 잊으시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인은 강신용 시인이십니다. 시인이면서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이시기도 하지요. 그런 강신용 시인의 시세계는 어떨지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신용 시인의 시집은 너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시집입니다. 시집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입니다. 먼저 강신용 시인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용 시인은 세종에서 태어나셨고요. 1981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가을성, 빈 하늘을 바라보며 복숭아밭은 날 미치게 한다. 나무들은 서서 기도를 한다. 목이 마르다. 어느 날 여백, 바닥의 힘, 이런 것 다양한 시집들을 발간을 하셨고요. 대전문학상, 허균문학상 본상, 대전시인상, 한성기 문학상, 백지시 문학상, 대전 펜문학상, 공무원 문학상, 대전광역시 문화상 등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성정보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10여 년간 출강을 하기도 하셨고요. 대전시인협회 회장직을 역임하셨고 현재 대전문인협회 부회장, 한성기 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신용 시인의 시집 너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가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1부 계룡 가는 길, 2부 그 여름, 3부 강물소리, 4부 밀목재 낙엽 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집 속 시를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눈에 뜨이는 시들로 읽고 느낌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와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와서. 강신용. 그대가 나에게 와서 한 시절 오롯이 살 수 있었네. 행복이 넘실대는 그리움의 뜰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푸르렀네. 새들이 노래하는 초원, 물결이 머무는 호수, 아늑히 깃드는 삶의 여백이여. 그대가 나에게 와서 비로소 나는 내가 되었네. 긴 시는 아닙니다마는 그대가 나에게 와서 라는 그 시 속에 참 오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를 읽어봤는데 시의 흐름이나 이런 그런 표현의 방법이 저하고 조금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은,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 읽어볼게요. 그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날. 강신용. 사랑을 고백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우주의 숨결이 가슴을 물들이고 신의 문장이 심금을 울리던 날 사랑을 맹세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깨 나란히 하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어. 그렇게 기도하고 가슴을 물들이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랑을 고백한 날. 그리고 그 사랑을 맹세했던 날. 가끔 사람은 살면서 나이가 들 때 문득문득 그런 날을 또 기억하게도 됩니다. 그 기억 속에 오롯이 살아남는 그 시간들이 또 행복을 이렇게 따뜻하게 꾸려주기도 하죠. 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 강신용. 내 앞에 서면 나는 내 몸을 감당하지 못한다. 잠들었던 내 안의 낯선 짐승이 위험한 몸짓으로 깨어난다. 내 앞에 서면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거침없이 타오르는 붉은 욕망이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른다. 이렇게 길 가다가 혹은 어느 화원에서 참 눈에 띄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발견하면 참 나도 모르게 그 꽃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꽃 속에 담긴
아련한 추억도 끄집어내보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독이기도 하고 또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 꽃으로 인해서 가득한 삶의 사랑을 느껴보기도 하게 되겠죠.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끔 그런 경험도 하곤 하니까요. 자, 단풍이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단풍 한번 읽어볼까요? 단풍, 강신용. 누구를 위해 이토록 곱게 물드는가? 저 시린 색깔, 세상을 품어 안을 듯 활활 타오르는 저 요염한 불꽃, 스스로를 태워 가슴 뛰게 하는 생생한 숨결. 나도 너처럼 누군가를 위해 단 한 번 뜨겁게 물들고 싶어라. 단풍이 든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을 끄집어내보는 내는 우리 강신용 시인의 그 시심, 참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런 감성을 시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한 그런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감히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뜨겁게 물들고 싶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감성을 느끼기는 어렵겠죠. 나이가 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풍 하나에도 그렇게 곱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곱게 물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곱게 물드는지 세상을 품어 안을 듯 그렇게 요염한 불꽃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강신용 시인의 그런 시심을 가만히 느끼게 됩니다. 자,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룡 가는 길이라고는 시입니다. 계룡 가는 길, 강신용. 동학사 삼거리 지나 밀목재를 넘으면 금이의 얼굴이 그 아른거린다. 어둠이 무서워 TV를 켜놓고 잠든 나는 때론 외로워 잠 못 이룬다는 금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룡산 바람은 살갑게 다가와 속삭이는데 세파에 시달려 고달파도 올곧게 살아야 한다고 날마다 뜨겁게 가슴을 달군다. 방동저수지 지나 엉고개를 넘으면 금이의 밝은 웃음소리 보인다. 네, 계룡 가는 길. 이 밀목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학사 쪽에서 계룡 가는 길, 그 길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 언덕이 밀목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밀목재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그 찻집이 하나 있는데요. 대추차를 참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주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계룡 가는 길, 그 길에도 이런 사연이 또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계룡 가는 길, 동학서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길들은 그렇게 호젓하고 아름답고 고요하고 이렇게 또 가는 길목에 또 아담한 찻집들도 가끔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은이 부릅니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졌던 그 카페에 꽃비가 내리던 날 사랑하는 그 사람 보냈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눈가에 젖은 눈물 서로 닦아주며 이별이 아쉬워. 인스턴트 커피잔만 꼬깃꼬깃 접으며 가슴으로 울어야
그리워도 그 사람 그리워도 지금은 남이 된 타입. 눈가에 젖은 눈물 서로 닦아주며 이별이 아쉬워. 인스턴트 커피잔만 꼬깃꼬깃 접으며 가슴으로 울어야 했다. 그 사람 그리워도 그 사람 그리워도 지금은 남이 된 타입. 인스턴트 커피잔만 꼬깃꼬깃 접으며 가슴으로 울어야 했다. 그 사람 그리워도 그 사람 그리워도 지금은 남이 된 타입. 지금은 남이 된 타입.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 책을 듣고 계십니다. 일부 속의 시를 몇 편 읽으며 감상을 했는데요. 강신용 시인의 시심을 참 따뜻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리디 여린 심성과 그러나 단단한 사랑을 훔쳐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2부 속의 시를 읽어봅니다. 장미라고 하는 시인데요. 어떤 시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 강신용. 저것 좀 봐. 아파트 담장 위로 붉게 피어오르는 눈부신 정념. 발칙한 저 그리움 좀 봐. 네, 장미, 이 짧은 시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그 느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참 계절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6월이면 장미가 흐드러지게 폈는데 벌써 5월 말부터 5월 중순 이후부터 막 장미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장미들이 아파트 담장 위에 이렇게 걸쳐서 참 붉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자,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이어서 읽어보시는 별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별, 강신용. 둔산 선사 유적지에 나가 무심코 걸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돌다 잠시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둘 피어나는 별 사이로 당신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오늘 밤은 저 별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잠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밤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쉬면서 잠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 그리고 그리움들 또 지나간 추억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느낌들 마음들을 하나하나 들춰보게 되는 시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강신용 시인께서도 이렇게 둔산 선사유적지에 나가서 이렇게 걷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품에 안겨서 가만히 잠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셨나 봐요. 별로 다가왔을 그 모습이 누굴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당신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읽어볼 때, 그 내용을 볼 때 대개 보면 부모님이 많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된 시입니다. 사랑이 뭔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강신용 시인의 시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1. 강신용. 사랑은 행복을 꿈꾸는 섬, 천번 만번 출렁이며 깊은 산맥 넘어오는 파도. 사랑은 상처로 피어나는 꽃, 조용히 가슴 태우며 고독으로 깊어지는 강. 사랑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이어서 사랑 2를 읽어봅니다. 사랑 2, 강신영. 사랑은 눈빛과 눈빛 사이로 곱게 스며오는 것, 마음과 마음이 만나 하나가 되어 기꺼이 무너지는 것, 어둠 속에 묻혀 제 몸 다 태우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서는 것. 사랑은 모든 것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 안달하는 것. 그러네요. 사랑이 그렇게 또 느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추억 속에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했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사랑 3은 어떨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랑 3, 강신용. 사랑은 피고 지듯 쉽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기쁨과 슬픔 안으로 사귀며 밀려오는 그리움 안고 가슴 졸이는 것. 사랑은 세월이 오고 가듯 철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고독한 침묵이 되어 절망 앞에서도 끝내 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것. 그렇게 이어져 온 사랑이 앞에서 더 주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사랑이 종래에는 뿌리 깊게 나무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일 텐데요. 그 사랑을 정의하는 생각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사랑이라고 하고, 누구는 진짜 가슴 절절하게 그리움이 농축된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그런 농축된 사랑과 또 그리움들이 한 군데 모여서 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런 나무 같은,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겠죠. 자, 좋은 시 잘 읽었고요. 2부에 실려있는 시들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신 강신영 시인님께 또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 흔적도 없고 그래서 더욱 간절하고 아픈 사랑이라는 것,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다녀간 흔적은 항상 가슴속에 짜릿하게 남는 것, 그것이 아픔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행복으로 남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혜신이 부릅니다. 사랑을 믿지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믿었네 다들 아니라고 했지만, 사랑에 꿀었네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닌데, 그랬어야 했는데 미련을 떨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화가 나. 사랑을 왜 믿어 속아주면 되지. 이제 자신 없으면서 보내려 하네. 기댈 곳 없이 불빛 꺼진 밤, 술잔에 쓰러진 나의 사랑아. 사랑을 왜 믿어
아니라고 했지만 사랑에 꿀었네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닌데 그랬어야 했는데 미련을 떨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화가 나 사랑은 왜 믿어 속아주면 되지 이제 자신 없으면서 보내려 하네 기댈 곳 없이 불빛 꺼진 밤 술잔에 쓰러진 나의 사랑아 사랑을 왜 믿어 그냥 속아져 버려 사랑을 믿지 마 사랑을 왜 믿어 그냥 속아져 버려 사랑을 믿지 마 사랑을 믿지 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신영 시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는 또 사랑을 믿지 마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드렸네요. 참 우연치고는 이럴 수가 있나. 뭐 이거 좀 선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랑을 믿지 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는 더 단단한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소개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감상해보는 이런 시간은 강신영 시인의 시집 너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속에 있는 시를 이렇게 발췌해서 읽으며 같이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사랑을 끄집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볼까요? 3부 속에 있는 시들인데요. 소개해드릴 시는 혹이라는 시입니다. 이 혹은 제가 얘기할 때 그냥 어디 무슨 이렇게 뚝 붉어져서 나오는 그런 혹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혹 강신용 간혹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내 마음 안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구나 생각하겠습니다. 혹여 그대도 내가 보고 싶거든 그대 가슴 안에도 사랑이 남아있구나 생각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이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다가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사랑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사랑의 길 강신용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서늘하게 식어가던 마음도 너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어둠 끌어안고 쏟은 눈물 무수한 밤의 기도도 너를 부르는 무언의 몸짓이었다. 미움이 사랑으로 고비쳐 말없이 숨 고르던 깊은 정막 그 또한 너에게로 가는 영혼의 등불이었다. 사랑의 길은 참 평탄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많은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 그리고 믿음 뭐 다양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참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사랑이라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참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길이 서로 손잡고 참 오래도록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랑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인생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또 이렇게 부침이 일어나더라고요. 좋았다가 싫어지고 싫었다가 좋아지고 하는 그런 흔들림 말입니다. 마치 구름이 꼈던 날씨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리고 해가 쨍 나듯이 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들이 더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 사랑이라는 그 존재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인과 연인 간에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뭐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가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그런 마음의 색깔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시 읽어봅니다. 별 하나라는 시입니다. 별 하나, 강신용. 별 하나가 나를 그립게 한다. 별 하나가 나를 서럽게 한다. 별 하나가 나를 머물게 한다. 별 하나가 나를 떠나게 한다. 어디매던가 이유도 없이 술렁이는 들판 별 하나가 나를 서성이게 한다.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시인들의 이런 마음으로 쓴 시들을 독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느낌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읽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런 이미지에 겹쳐지는 그런 어떤 삶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크게 공감할 그런 내용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신용 시인께서도 잔잔하게 이렇게 서정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아주 사랑 시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런 시인이십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헤어져 있어도 라는 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어져 있어도, 강신용. 헤어져 있어도 문득 생각나는 날 있겠지요. 꽃이 피거나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온몸 가눌 길 없어 마음 심란한 날 있겠지요. 헤어져 있어도 영영 잊지는 못하겠지요. 세월이 흘러 세상 변해도 추억은 저 홀로 강물되어 흐르고 마음은 바람 따라 산 넘어 가겠지요. 그럼요. 헤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바람 따라 산 넘어 가겠죠. 추억이 아름답게 또 피어나는 봄꽃 같기도 하겠고요. 또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또 흘러도 가겠고요. 헤어져 있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안타까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없다는 그런 순간이 참 가끔은 눈물 짓게도 할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강물소리라는 시입니다. 강물소리, 강신용. 너와 헤어져 돌아와 홀로 강물소리 듣는다는 건 참으로 가슴 시린 일이다. 저녁 노을 밟으며 함께 걷던 길, 오늘은 나 혼자 걷고 있다. 멀어져가는 사랑의 잔상, 내 야윈 그림자 끌고 가는 낮은 강물소리. 이렇게 힘겨운 세월의 무게를 마음에 지니고 산다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강물소리에서 또 이런 이미지를 끄집어내셨나요? 아니면 강물소리 들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또 끄집어내셨나요? 이런 시를 읽으면 저는 가끔 그분의 등 뒤에서 가만히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 따뜻한 마음 나누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시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잔잔하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더없이 기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런 답답한 얘기, 그리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보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시인들, 글 쓰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떤 장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비유해서 흔적을 남기고 또 그 사랑에 젖어보기도 하고 그 사랑했던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기도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에녹이 부릅니다. 꽃 보러 갑시다. 오늘 봄비 내리다니
꽃망울 통통해졌죠. 창가에 기대어 혼자 생각했어요. 당신도 지금 내 생각할까?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대요. 창 너머 빗소리도 들떠있네요. 봄볕 못 견디고 꽃이 필 거예요. 내 맘도 덩달아 설레네요. 나와 꽃 보러 갑시다. 손 꼭 붙잡고 천천히 가요. 말없이 걸어도 아실 거예요. 숨길 수가 없네요 이 마음을. 나와 꽃 보러 갑시다. 이젠 내 마음을 고백할래요. 당신 웃어준다면 이미 그 순간 나도 꽃처럼 필 거예요. 같은 곳을 보며 웃음이 나고 소소한 얘기로 눈을 마주치고 별것도 아닌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모습이 보이네요. 나와 꽃 보러 갑시다. 이젠 내 마음을 고백할래요. 당신 웃어준다면 이미 그 순간 나도 꽃처럼 필 거예요. 해마다 이 길을 같이 걸어줘요. 둘만의 얘기로 가득 채워요. 꽃잎이 흩날리는 모든 봄날에 우리 사랑도 익어가겠죠. 나와 꽃 보러 갑시다. 손 꼭 붙잡고 천천히 가요. 걷다가 쉬고 싶을 때 언제나 내 어깨에 잠시라도 기대요. 나와 꽃 보러 갑시다. 두 손 꼭 잡고 천천히 가요.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보면 우리 사랑도 피어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강신영 시인의 시를 읽어봅니다. 4부에 있는 시인데요. 안부라는 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시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아주 깊고 깊은 시면 같은 시입니다. 안부, 강신용. 오늘도 바람에게 물어보았어요. 내 마음 전할 수 없어. 스쳐가는 바람에게 실어 보냈어요. 저도 가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그리운 이에게 뭔가 좀 안부를 전하고 싶은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또 특히 전화번호나 뭐 이것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마음으로 지나가는 바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바람에게 내 마음 실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은 시 써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밀목제 낙엽 편지라는 시 1과 2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목제 낙엽 편지. 강신용. 계룡에 가고 싶다. 그곳에 들면 잃어버린 사랑의 기척
다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회색빛 낮은 자세로 머무는 조그만 기차역 개찰구 앞에 서면 멀어졌던 인연이 마중 나와 있을 것만 같다. 어제는 계룡산 밀목재 넘어 괴목정 나무 사이를 서성이다 왔다. 채우지 못한 미련이 낙엽으로 흩날리는 저녁, 사무치게 그리운 저 하늘 끝에 가 닿아 진홍빛 노을로 물들고 싶다. 이 밀목재 낙엽 편지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제가 그 밀목재에 있는 그 찻집에 들려서 대추차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했던, 쉬면서 이렇게 머리를 식혔던 그런 시간이 떠오르네요. 뭐 물론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잘 다니기 때문에 혼자 갔었습니다만은 주인께서 따뜻하게 그렇게 내주시던 참 향기 짙고 농도 짙은 대추차, 그 맛이 지금 입안에 가득 살아납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이런 계룡산 계곡 속에 우거진 수풀이 참 포근하게 이렇게 나를 감싸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강신영 시인께서도 계룡에 가고 싶어서 그 길을 넘으면서 밀목재에서 저와 같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계룡산 밀목재 찻집에 또 들리셔서 저처럼 대추차 한잔 하고 가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어서 밀목재 낙엽 편지 2를 읽어보겠습니다. 밀목재 낙엽 편지 2, 강신용. 낙엽 흩날리는 가을 저녁, 밀목재 찻집에 앉아 그리움을 읽습니다. 그대와 처음 왔던 그 길 위로 희미한 추억의 언어가 돋아나고 함께 바라보던 붉은 산빛은 신기루처럼 다가와 가슴을 적십니다. 붉게 물들다 시들어버린 단풍처럼 우리의 계절도 속절없이 지났건만 이토록 그대가 아프게 고이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그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별빛 따라 속삭였던 사랑의 언어, 그 낭낭한 선율이 찻잔에 차올라 이 저녁을 취하게 합니다. 어둠 내린 계곡, 정막은 다시 깊어지고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밀목재라고 하는 그런 재의 이름도 참 정감이 가는 그런 재 이름이지만 이 밀목재 낙엽 편지 이 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들이 또 따뜻하게 또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라서 읽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밤에 가셨었군요. 여기 밤에 들려보셨나 봐요. 밀목재 낙엽 편지를 보니까 아마 거기 가셨던 모양이에요. 찻잔에 차올라서 또 저녁을 취하게 했다는 그런 대목도 있는 거 보면 저처럼 한번 들려서 또 차를 마시고 갔던 그런 기억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우연찮게 제가 갔던 곳, 거기에 또 겹쳐지는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강신영 시인을 통해서 느끼다 보니까 왠지 가슴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또 포근해집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을강이라는 시입니다. 노을강, 강신용. 당신을 잊으려고 그리움마저 지우려고 노을강 끝자락을 무심히 걸었습니다. 강언덕 넘어 소리 없이 피어오르는 구름 한 점, 당신의 잔영되어 당신의 등 뒤를 밟아올 때 사랑을 내려놓으려고 기다림마저 떨쳐버리려고 노을강 언덕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노을강이 어딜까요? 노을진 강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여튼 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시는 읽으면서 그 느낌을 또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이렇게 그림으로 착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노을강 끝자락을 거닐는 그런 모습의 어떤 산의 모습을 딱 뒷모습을 이렇게 그리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편 더 보겠습니다. 후회라는 시입니다. 후회, 강신용. 동학사 삼거리 지나다가 동쪽 하늘 바라보니 달이 와 있다. 문득 떠오르는 야외 너의 얼굴, 울컥 가슴이 메어온다. 함께 건너온 세월의 흔적
하나 둘 후회로 맺혀 가슴을 친다. 동학사 계곡 흘러내리는 달빛 너의 숨결인 양 다가와 속절없이 마음을 흔든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속에서 또 후회라는 게 느껴지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나간 그런 시간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고 더 포근하게 감싸주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또 이렇게 후회로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셨나 봐요. 동학사 계곡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 그 그늘진 초록빛 그 터널 같은 그 길을 걸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혼자 걷기도 하는 곳인데요. 밤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아쉬움에 후회가 밀려오셨던 적이 있었나 봐요. 자, 우리 강신용 시인의 시를 읽고 감상평을 하는 내내 사랑 넘치는 시들이 저와 어딘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무척 아픈 마음으로 사랑시를 썼더랬는데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데 사랑을 안으로 갈무리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다고 할까요? 오늘 이렇게 강신용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읽고 감상하면서 잠시 퇴색했던 아릿한 나의 사랑을 다시 찾아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게 남겨진 사랑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처럼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색깔은 다양하고 그 대상도 다양해서 자칫 혼돈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사랑도 있고 내 삶의 기억 어디쯤에 걸쳐 있을 마음을 주고받았던 연인 간의 사랑도 있을 터이고요. 그 모든 사랑들이 우리의 삶을 곱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나침반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내 마음속 사랑을 기억해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행복한 마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강신용 시인의 너의 마음을 보았다 시집 속 시를 감상하면서 느낌을 나눠주신 애청자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 오늘의 끝곡으로 정서주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사랑, 기다리는 것도 사랑,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겐 사랑입니다. 계절이 오듯이 그래 매일 숨 쉬듯이 그래 이유 없이 시작한 이 마음